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강릉시청 축구단이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구시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 2개체를 금호강 안심습지에 방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형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명문 소상공인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문 소상공인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는 문제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산업위는 의원들의 발언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산업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기본법을 논의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본법은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했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이 가능케 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적인 명품을 만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명문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면서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학이 실습지면 부력 열호하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이 배움의 즐거움을 위해 구민들의 열린 학습 공간인 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개관식에는 도울 김용옥 선생의 배움의 즐거움이란 주제의 특강이 열렸으며 동네 배움터와 평생학습 동아리 성과 공유회 등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3층에 개관한 평생교육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교육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들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노후 시설 개선, 방음벽 교체, 통학로 주변 환경 개선 등 22가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1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학부모 참소리단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강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현안 문제와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소리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 운동장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낡은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번동초등학교의 방음벽을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교체하고 수유초등학교의 통학로에 대한 환경 정비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로 위 불법 입간판과 판매대의 단속을 요구하는 등 모두 22가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강북구는 이번에 제기된 참소리단의 의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교육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강북구는 지난 상반기 간담회에서 제시된 25개의 안건 가운데 관계 법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진행할 수 없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 14건을 완료 처리했습니다. 과거의 도서관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였는데요. 이제 단순한 책 저장소에서 벗어나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열린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10월 1일자로 도서관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해 도서관 지원과 중앙, 분당, 구미, 판교, 복정 5개 도서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도서관 사업소로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지난 12일에는 열린 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정 브리핑을 열고 현재 성남시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네, 성남시 도서관 사업소는 책 읽는 성남을 위한 독서진흥 도시 추진을 위해 조직이 이번에 개편되었습니다.
성남시 독서진흥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후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단순 학습 공간과 열람 공간 위주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소통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공공도서관은 14개, 내년 1월 복정도서관, 4월에 위례도서관이 개관하면 성남 시민은 총 16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지역과 연령대에 맞는 도서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끄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앙도서관에 찾아가는 독서치유 프로그램, 분당도서관에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교육, 수정도서관의 곤충나라 체험전, 운중도서관의 인문학 강좌 등입니다. 또 독서진흥 사업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단대오거리역 역사에서 책을 빌려주는 원북 원백 행사, 자동화 장비로 365일 도서 대여가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설치, 만 19세 청년들이 책을 빌리면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첫 출발 책드림 사업 등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청 축구단이 실업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세훈 감독이 이끄는 강릉시청 축구단의 올 시즌 전력은 막강했습니다. 2019 내셔널리그 정규리그에서 일찌감치 1위를 확정지으며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습니다. 내셔널리그의 최강자를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경주 한수원과 맞붙은 강릉시청은 1차전에서 0대 0으로 비기고 2차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MVP는 2차전에서 2골을 기록한 정동철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내셔널리그는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 출범하는 대한축구협회 3부 리그에 흡수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청은 2003년 출범한 내셔널리그의 마지막 우승팀이라는 값진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을과 겨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산불이 날 확률이 높아지죠. 횡성군은 지난 12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19 산불 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산불 방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횡성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한 산불 감시단 발대식 및 산불 방지 교육이 지난 12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됐는데요.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80여 명과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산불 방지 결의문 낭독 및 산불 방지 교육, 산불 예방 및 진화 교육, 재난안전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182명의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 등에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과 함께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매년 이맘때는 김장철입니다. 평창군 박림면은 지난 12일 박림면 복지회관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매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지역 사회단체의 기부금으로 진행됩니다. 박림면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함께 담근 500포기의 김장김치는 포장박스에 담아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관계자는 매년 따뜻한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해 주시는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따뜻한 박림면이 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국립생태원과 사단법인 한국수달연구센터, 전남야생동물 구조센터와 합동으로 18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 2개체를 금호강 안심습지에 방사했습니다. 금호강 수달 방사는 환경부의 우선 복원 대상종인 수달의 서식지 보전 연구 및 지역 간 교류와 유전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범기관적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방사수달은 2018년 8월에 전남 무안군과 여수시에서 구조된 개체로 그동안 전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인공포육과 국립생태원, 한국수달연구센터에서 자연 적응 훈련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신천, 금호강과 지류하천 전반에 대한 수달 서식 실태 조사 용역 결과 대구에는 총 24개체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우수수달 서식지로 금호강 팔달교에서 조야교, 안심습지, 금호강에서 신천 합류부 등 3곳이 조사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대구시는 수계 면적 대비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 서식지 충돌이 적고 금호강 안심습지는 수달의 먹이 자원이 풍부한 점 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네,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인권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시의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2019년 제3차 울산시 인권위원회가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부위원장 선출과 울산시 인권정책 추진 상황보고, 인권정책 추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은 자유토론에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연말에 개최될 인권문화 콘서트 등 하반기 인권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0년 착수 예정인 제2차 인권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계절이 왔습니다. 대전시가 시민과 함께 나눔으로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갑니다. 대전시가 11월 20일 시청 남문광장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연말연시 이웃사랑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나눔으로 행복한 대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주요 기업들의 성금 전달식, 배분 성금 전달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을 진행했습니다. 사랑과 나눔을 온도로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며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됩니다. 올해 나눔 목표액은 60억 원으로 오는 2020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모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산업 선점을 위해 충북형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40년까지 수소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수소 산유 지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원자번호 1번인 수소, 우주물질 중 75%를 차지하며 풍부한 원소입니다. 특히 수소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꼽힙니다. 정부도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범도시 3곳을 선정,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춰 충청북도가 충북형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40년까지 수소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수소 산유 지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수소를 얻는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물에서 수소를 생산, 20년 뒤에는 매년 200만 톤씩 수소 생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여기에 충주 현대모비스와 협업해 수소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선점하고 가스안전공사와 국가기술표준원과 손잡고 수소안전표준화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산업이 육성되면 20년 뒤 충북에서만 25조 원의 매출이 새롭게 창출될 전망입니다. 보령시가 발빠르게 겨울철 폭설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올겨울에 폭설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설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13일 명천 택지개발지구에서 겨울철 폭설 대응 교통 소통 대책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신속한 긴급 구조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훈련에서는 보령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보령시 자율방재당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폭설로 인한 차량 통행 불통과 고립 상황 발생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네, 천안시는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교육이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장, 맞춤형 복지팀 직원, 주민자치 담당 직원 등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의미와 방향을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서기관을 초청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 의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내용, 공공서비스 도전과 대응 방향 등의 교육으로 실시됐습니다. 천안시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기존 11개에서 17개로 추가 신설하고 담당 인력 66명과 주민자치 담당 18명을 신규 충원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시행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계층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 시립 빙상장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빙상장 위치가 양산시 명곡동으로 제시됐습니다. 명곡동 1호는 함께 검토된 8개 후보지 가운데 낮은 토지 보상비와 동서부 중심이라는 지역 형평성 제고가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인근 부산과 울산 등 광역권 도시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립 빙상장은 38,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 주 경기장 1면과 컬링장 2면 등을 갖추게 됩니다. 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중앙투자심사 등의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2022년 공사에 들어가 이듬해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112로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상처가 가득했던 지진 피해의 아픔, 또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포항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지진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지진 발생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강덕 시장은 112로 포항 지진은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특별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포항시는 광범위하고 직간접적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포항지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에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 안정, 도시 재건, 방제 인프라 구축,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한 주거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밀 관측 장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 지진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 재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난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라북도가 한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 강원도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강원도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송하진 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가 만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아 오는 203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량을 연산 7만 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수소경제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강원, 충청,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뼈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2019 시민 공감 이야기 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여수라는 주제로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부에서는 시장과의 대담, 시정 제안, 메모지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으며 2부에서는 분야별 패널 토의와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패널 토의는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문화관광, 나눔복지, 상생경제 분야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주시는 아동의 노을 권리 확보를 위해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팝업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주시는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야호 5대 플랜의 일환으로 시청 앞 노송광장을 팝업 놀이터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러스 구조를 이용한 밧줄놀이, 그물놀이와 나무 팔레트 및 빈백을 이용한 외나무 다리 베개 싸움, 강목을 이용해 서로 지지해주는 상호 지지 구조를 만들어 건너보는 다빈치 다리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팝업 놀이터 운영으로 얻은 아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볼 계획이라며 일상과 놀이, 여가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아동 놀권리 증진 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면서 겨울로 접어드는데요.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